지금 당장 AI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자본, 이른바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엔비디아의 화려한 칩셋에서 잠시 눈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투명한 그 칩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주 미세한 접착제, 그리고 밸브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파헤칠 자료들이 바로 그 거대한 자본의 은밀한 종착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맞아요. 엔비디아의 GPU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막 화려하게 무대를 장악했던 AI의 제일 막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죠. 아, 입막이 끝났다. 네, 시장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기판, 메모리가 막 치열하게 얽혀서 도저히 풀기 힘든 하드웨어 병목이라는 제2막이 본격적으로 열린 거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딥다이브 자료 탐구에서 다룰 소스들은 골드만삭스, 신랑제경, DB증권, 메리츠증권, 그리고 한경비즈니스의 심층 분석 리포트들입니다. 투자자의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시장 상황은 정말 기가 막히게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신가요? 대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은 6월, 7월에 매크로 악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언제 인하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어떠냐,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냐 마냐, 이런 거시적인 노이즈에 온통 시선을 빼앗겨 있단 말이에요. 하긴 뉴스 틀면 온통 그 얘기뿐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묵직한 자본들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기판 아래의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 즉 구조적인 쇼티지에 아주 조용하고 거대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동안 그 쇼티지가 단순히 요즘 AI 수요가 좋아서 부품이 좀 부족하대 수준의 흔한 사이클 이야기가 아님을 제가 데이터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로 증명하시겠다. 네, 수율의 한계와 미세 공정이라는 이 극도의 물리적 장벽이 대체 어떻게 기업의 재무제표상에서 폭발적인 영업이익률로 직결되는지 반도체 공학의 관점과 재무적 지표를 연결해서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좋아요. 그럼 가장 작지만 AI 서버의 목줄을 쥐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병목부터 시작해보죠. 골드만삭스 리포트 첫 장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등장합니다. 네, MLCC 데이터 말씀이시죠? 맞아요. AI 서버용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 수요가 2025회계 연도에서 2030년까지 무려 4.3배나 폭증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반면에 업계 전체의 생산 능력 증가율은 기껏해야 연간 10% 남짓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불균형이죠. 근데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삐딱하게 보자면 좀 의문이 듭니다. MLCC, 그거 웬만한 전자기기나 스마트폰 뜯으면 다 들어가는 범용 부품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네,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도 중국의 거대한 공장들 돌려서 붕어빵 찍어내듯 짝 찍어내면 그만일 텐데 말이죠. 골드만삭스가 이걸 굳이 AI 서버 원자재 비용 순위 3위로 격상시킨 건 월스트리트 특유의 과도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펌핑이 좀 들어간 거 아닐까요? 뭐 펌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100% 냉혹한 물리적 현실입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의 수치부터 제가 반도체 공학의 언어로 바로잡아 볼게요. 네, 들어보죠. 차세대 AI 가속기 아시죠? 베라 루빈, 즉 VR200이라는 모델인데 이 서버렉 하나에 들어가는 MLCC 탑재 가치가 무려 4,300달러에 달합니다. 와, 4,300달러요? 네, 이전 세대 모델인 GB300에 들어가던 게 1,500달러였거든요. 단 한 세대 넘어갔을 뿐인데 단일 부품 원가가 187% 폭증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전체도 아니고 단일 부품 탑재 금액이 단숨에 187%가 뛴다고요? 그 작은 부품이 대체 서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AI 칩이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PC의 반도체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비유 좋습니다. AI 칩은 초거대 댐 안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터빈과 같습니다. 이 터빈이 수만 개의 파라미터를 계산하면서 막 미친 듯이 연산을 수행할 때 그 순간의 전력 수요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요동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난 전력을 끌어다 쓴다는 거군요. 맞아요. 만약 이 터빈에 공급되는 물, 즉 전력이 0.001초라도 끊기거나 전압이 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백만 달러짜리 AI 서버 전체가 셧다운되거나 에러를 뿜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잠깐 머금고 있다가 터빈이 필요할 때마다 아주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쏴주는 댐의 수문장 역할이 필요한 거군요. 정갑합니다.
최고 사양의 AI 서버 렉 하나에는 이 MLCC가 무려 60만 개나 탑재됩니다. 60만 개요? 상상이 안 가는 숫자네요. 네, 이 60만 개의 MLCC는 터빈 바로 옆에 다닥다닥 붙어서 댐의 수압을 완벽하게 조절해주는 초정밀 마이크로 밸브 역할을 수행하죠. 아, 초정밀 마이크로 밸브? 방금 중국 업체들의 범용 제품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고 하셨죠. 중국의 저가형 MLCC를 이 베라 루빈 렉에 달았다가는 그 미친 듯이 요동치는 전압과 윤곽로 같은 서버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말 그대로 픽픽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린다고요? 네, 물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오직 극소수의 하이엔드 고용량 MLCC 메이커들만이 이 지옥 같은 환경을 버텨내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와, 60만 개의 마이크로 밸브가 0.001초 단위로 전압을 통제한다. 듣기만 해도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은밀하지만 결정적인 인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메리츠 증권 자료를 꼼꼼히 보면 중국 현지 유통업체인 엑스마웨이가 최근 가격 인상을 공식 통보했다는 주석이 달려 있어요. 아, 그 부분 보셨군요. 네, 게다가 일본의 무라타나 타이어유덴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도 이미 4월과 5월에 걸쳐서 15%에서 최대 35%에 달하는 대규모 가격 인상을 단행했죠. 맞아요.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왜냐? 이건 단순히 물건이 달려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전방의 거대한 고객사들을 상대로 완벽하게 가격 결정권을 틀어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슈퍼 의리된 거네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특히 철저한 의뢰 입장이었던 부품사가 공급 부족을 모기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이 구조적 변곡점, 이거는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골드만삭스도 리포트에서 그 레버리지 효과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MLCC 판가가 단 5%만 상승해도 타이어 유덴의 2027년 영업이익이 37%나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거든요. 판가는 5% 오르는데 이익은 37%가 뛴다고요? 네, 장치 산업은 초기에 공장 짓고 라인 까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일단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태에서 판가가 오르면 그 인상분이 거의 그대로 순이익으로 꼽힙니다. 그 이익의 기울기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60만 개의 밸브들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시야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넓혀보죠. MLCC가 초정밀 밸브라면 그 밸브들이 단단하게 뿌리내려야 할 대지, 즉 FC-BGA 기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DB증권 리포트 읽으면서 제가 진짜 현실 웃음이 터졌던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AI 가속기 만드는 거대 고객사들이 기판 업체들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 라인 좀 우선으로 깔아달라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선수금을 꽂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돈부터 들이미는 거죠. 심지어 기판 업체들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계획이 연 단위도 아니고 월 단위로 변경된다는 공시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기판 산업의 뼈아픈 역사를 아시면 그들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로나 시절 PC랑 서버 수요가 영원할 것처럼 폭발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 그때 엄청났죠. 그때 기판 업체들이 고객사 수요 예측만 믿고 빚내서 대규모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운사이클이 찾아왔죠. 아, 맞아요. 재고 쌓이고 난리 났었잖아요. 수조 원을 들여 지은 거대한 공장들은 텅텅 비었고 그게 전부 천문학적인 감가상각비 폭탄이 되어서 수년 동안 업체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 피눈물 나는 실패 공포가 업계 전체에 엄청난 트라우마로 각인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증설에 보수적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고객사가 아무리 수요 예측 장밋빛 수치를 들이밀어도 절대 공장에 삽을 먼저 뜨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극심한 트라우마에 빠진 기업이 수천억을 들여서 다시 움직이려면 그 어떤 의심도 허용되지 않는 압도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네, 완벽한 보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고객사가 현금 따발을 들고 와서 우리 물량부터 빼달라며 선수금을 꽂아준다. 이건 비즈니스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결정적 순간, 즉 완벽한 아하 모멘트입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 공시가 월 단위로 널뛰듯 바뀐다는 건 그저 사업이 잘 되나 보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시장의 기존 수요 예측 모델이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당장 칩을 올릴 기판이 없다는 전방산업의 절박한 비명소리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데이터만 보면 지금 주요 FC-BGA 기업들이 결국 돈을 받고 증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DB증권 분석에 따르면 2028년이면 면적 기준으로 공급 물량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 수치 맞습니다.
공급이 2배로 확 늘어나면 당연히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판가는 꺾이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그때 물릴까 봐 제일 무섭거든요. 일반적인 제조업 패러다임이라면 그 우려가 100%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최첨단 반도체 기판의 세계에는 공학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수율의 역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수율의 역설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캐파 잠식입니다. 이비덴의 공정 로드맵 데이터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수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수치죠? 지금 AI 서버용 기판은 예전처럼 넓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적층, 즉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아파트를 수십 층으로 높게 쌓아 올리는 극도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0만 개 MLCC도 기판 속에 내장해서 적층해야 하고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회로도 엄청난 다층 구조로 가야 하죠. 평면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40층짜리 마철로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핀셋으로 쌓아 올려야 하니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불량이 날 확률, 즉 공정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물리적인 생산 라인을 똑같이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8년에 요구되는 최신 고다층 기판의 생산량은 2025년 대비 40%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40%로 줄어든다고요? 라인을 아무리 돌려도 수율이 안 나와서 생산성이 오히려 마이너스 60%로 후퇴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라인 수를 돈 쏟아부어서 물리적으로 2배, 3배 늘려도 생산해야 할 제품의 난이도가 워낙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실제 밖으로 나오는 정상 제품의 개수는 현상 유지조차 버겁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늘려도 공급이 수요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반도체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의 병목 구조가 완성된 거죠. 이게 바로 증설을 해도 2028년에 초과 공급이 오기 힘든 결정적인 공학적 이유입니다.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데이터네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스스로의 기술적 진화라는 한계에 갇혀버렸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가 보죠. 네, 더 깊은 곳으로 가볼까요? 한경 비즈니스와 신랑제경 리포트를 연결해보면 차세대 AI인 베라루빈의 진짜 무서운 파괴력은 렉 가격이 370만 달러에서 780만 달러로 2배 뜨는 그 표면적인 숫자 있지 않습니다. 네, 가격 상승은 결과일 뿐이죠. 근본적인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에이전트 AI의 등장, 바로 여기에 있죠.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AI 생태계는 엔비디아의 GPU가 무대를 완벽하게 독식했습니다. 연산만 무식하게 빨리 하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서버 내 GPU 대 GPU의 탑재 비율이 8대1 정도였습니다. GPU가 훨씬 적었군요. 하지만 에이전트 AI 시대가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에이전트 AI는 과거의 대화 맥락을 전부 기억하고 여러 변수를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거든요.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한다. 그러려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임시 데이터를 관리하고 논리적으로 배분하는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막노동꾼인 GPU뿐만 아니라 현장 소장인 CPU의 역할이 미친 듯이 중요해지는 거죠. 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지니까. 그래서 베라루빈 아키텍처에서는 이 CPU와 GPU의 비율이 1대1로 크게 바뀝니다. CPU가 한 개 늘어날 때마다 여기에 DDR5 메모리가 최소 12개씩 동시에 달라붙어야 하고요. 이 방대한 부품들을 연결하기 위해 CXL이라는 거대한 데이터 고속도로가 새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아주 원초적인 소재단에서 또 다른 극강의 병목이 터지고 있다는 게 신랑제경 리포트의 뼈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HVLP. 한국말로는 초저윤곽 동박이라는 아주 생소하지만 치명적인 핵심 소재입니다. 방금 AI 서버용 기판이 16층에서 최대 40층까지 초고다층화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40층짜리 마철로요. 이 40층짜리 기판을 층층이 접착하는 데 들어가는 HVLP의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당장 2026년에 글로벌 공급의 23%가 부족해지고 2027년에는 무려 30%까지 쇼티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등박이 30%나 부족하다. 사실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기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 HVLP라는 소재가 가진 기술적 해자, 그 진입 장벽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데이커 신호가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기판 내부의 고속도로 표면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치 스케이트장의 얼음판이나 유리처럼 급도로 매끄러워야 합니다. 매끄러워야 신호가 잘 가겠죠. 표면이 거칠면 신호가 부딪혀서 손실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그 미끄러운 좁은 면적 위에 40층짜리 마철로 아파트를 흔들림 없이 층층이 접착시키려면 반대로 표면이 마르지 않은 시멘트처럼 엄청나게 끈적하고 거칠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아래층이 딱 달라붙거든요. 신호 손실을 막으려면 유리처럼 한없이 미끄러워야 하는데 40층을 쌓아 올리려면 시멘트처럼 강력하게 끈적거려야 한다. 이건 창과 방패처럼 물리적으로 완벽한 모순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극도의 평탄성과 강력한 부착력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물리적 모순을 동시에 해결해낸 마법 같은 소재가 바로 HVLP입니다. 와, 그걸 해냈군요. 워낙 만들기 까다롭다 보니 전 세계에서 일본의 미쓰이 금속 등 극소수의 장인 정신을 가진 기업들만이 이 기술적 해자를 뚫고 안정적인 수요를 해고 있죠. 이 몇몇 기업이 글로벌 공급 물량의 77%를 꽉 쥐고 있으니 갑자기 AI 서버 기판 수요가 폭발한다고 해서 동박 공급이 뚝딱 늘어날 리가 만무한 겁니다. 잠깐만요. 방금 그 말씀들을 쭉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파편화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하나의 소름 돋는 그림으로 맞춰지는데요. 어떤 그림이죠?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첫째, 기존 하이엔드 기판 시장의 최강자인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는 이미 인텔과 맺어둔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생산 캐파가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다른 고객사를 받을 여력이 없어요. 네, 꽉 찼죠. 둘째, 한경 비즈니스 분석에 따르면 당장 베랄로빈 렉으로 넘어가면서 PCB 탑재 비용은 이전 세대 대비 233%나 폭등할 예정입니다. AI 가속기가 미친 듯이 더 복잡한 기판을 요구하고 있죠. 맞습니다. 셋째, 그런데 그 복잡한 40층 기판을 쌓아 올릴 필수 소재인 미쓰이 금속의 HVLP 동박마저 전 세계적으로 30%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급이 꼬인 거죠. 넷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빈의 밸브 역할을 하는 60만 개의 초정밀 MLCC마저 수요가 4배 이상 폭주하면서 극심한 쇼티지가 났습니다. 네, 병목의 연속이네요. 이걸 종합해보면 만약 제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의 구매 담당자라면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극악의 수요를 뚫고 40층짜리 고다층 FC-BGA 기판을 납품하면서 동시에 그 위에 꽂힐 60만 개의 핵심 병목 부품인 고용량 MLCC까지 통합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거대 기업. 결국 한국의 삼성전기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제 연결이 맞다면 이 회사는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흔한 부품이나 깝깝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천하의 엔비디아를 상대로 당당하게 물량을 배정하고 가격 결정권을 쥘 수 있는 AI 하드웨어 시대의 진짜 심장을 쥐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여러 리포트의 행간에 숨겨진 파편들을 조립해서 아주 거대하고 정확한 그림을 짚어내셨습니다. 진짜 짜릿하네요. 시장 대다수는 아직도 삼성전기를 과거 스마트폰 사이클에 오르내리는 범용 부품사 정도로 치부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반도체 공학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과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장의 가장 치명적인 목줄인 40층 기판 적층과 60만 개의 마이크로 밸브, 이 두 가지 지옥 같은 물리적 병목을 동시에 독점적으로 뚫어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유일한 열쇠다. 메리츠증권 조병분 애널리스트가 리포트에서 베라로빈 아키텍처 전환의 진짜 숨은 수혜주로 이 회사를 강력하게 지목한 이유도 정확히 이 맥락입니다. 좋습니다. 스토리는 너무나 완벽하고 기술적 해자도 태평양처럼 깊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실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네, 투자는 또 다른 현실이죠. 투자자로서 제 안의 방어 기제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데 가장 날카로운 리스크 하나만 찌르고 가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AI 생태계에 심장을 쥐고 있다고 해도 한경 비즈니스가 제시한 삼성전기의 2027년 예상 PER 멀티플이 무려 57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만 봤을 때 이 밸류에이션은 공포 그 자체예요. 57배면 엄청난 숫자긴 하죠.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씹어먹는 1위 기업 삼성전자나 AI 메모리의 최강자 SK 하이닉스도 PER을 고작 8배에서 11배 수준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주에게 57배라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한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만약 6월이나 7월에 중동에서 이란전이 격화되거나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뤄서 매크로 악재가 시장을 덮치면 이 화려한 57배짜리 거품 스토리부터 가장 먼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게 당연합니다.
과거의 낡은 잣대로 57배라는 숫자를 보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거품으로 보이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히 스마트폰이 좀 더 팔리고 PC가 덜 팔리는 흔한 경기 사이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산업혁명급 패러다임의 변화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산업혁명이요? 부품 쇼티지를 산업혁명에 비유하는 건 스케일이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과거 진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인간을 육체 노동에서 해방시키면서 생산성이 폭발했고 그때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AI는 인간을 두뇌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두 번째 혁명입니다. 두뇌 노동의 해방이라. 이 혁명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 기업들은 지금 주당 순이익, 즉 EPS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시장이 그 이익에 부여하는 프리미엄인 PER 멀티플 자체도 함께 수직 상승하는 이른바 더블 엔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실적과 기대감이 동시에 폭발한다. 한경 비즈니스 리포트도 매크로 악재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지만 이런 거시적 노이즈는 이미 지난 4월과 5월 시장 조정기를 거치며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의 공포는 이미 시장이 소화했다 이거군요. 게다가 밸류에이션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쐐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를 언급하셨죠? 삼성전자가 8배, 10배에 갇혀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 멀티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범용이라서? 반면 이수페타시스나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친 고사양 FC-BGA와 MLCC는 어떨까요? 이건 돈을 싸들고 와도 라인을 2배로 늘려도 남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드는 제품입니다. 스율의 장벽 때문이죠. 즉, 이들에게 부여되는 57배라는 숫자는 거품이 아니라 극강의 진입장벽이 만들어낸 병목 수혜, 다시 말해 쇼티지의 프리미엄의 집약체인 겁니다. 과거 삼각비 폭탄에 시달리던 다운사이클의 낡은 잣대와 두려움으로 이 역사적 호황기가 만들어낸 세수를 담으려 하다가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허망하게 놓쳐버리게 될 겁니다. 와, 다운사이클의 낡은 잣대로 호황기에 세수를 담지 마라. 투자자들의 뼛속까지 때리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방대한 심층 자료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브래크웰에서 베라루빈으로 칩의 이름이 바뀌고 성능이 얼마나 빨라졌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거대한 진실은 바로 자본의 이동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자본이죠. 지금까지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던 AI 생태계 내의 막대한 자본 흐름이 이제는 전력을 통제하고 기판을 쌓고 미세한 동박을 바르는 인프라 및 하드웨어 부품단으로 아주 강력하게 분산되며 거대한 낙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언제나 화려한 칩셋의 성능과 이름표에 쏠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 위대한 칩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량이 반토막 나는 수율의 역설을 공학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40층짜리 마이크로 기판을 오차없이 쌓아 올려야 하며 무려 60만 개의 세라믹 밸브가 단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전압을 완벽하게 통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 물리적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한낱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AI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의 마법, 챗 GPT의 화려한 답변, 천재 프로그래머들의 코딩이 만들어내는 무형의 혁신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죠. 하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기판 아래의 깊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 확인하셨듯 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AI는 결국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동박의 표면 굴곡 하나, 그리고 마이크로초 단위의 전류를 억제하는 조그만 세라믹 덩어리에 그 운명과 목줄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네, 철저히 물리적인 세계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투자하고 계신 기업, 혹은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산업의 찬란한 미래는 과연 무한히 확장될 것만 같은 소프트웨어 혁신에 의해 결정될까요? 아니면 오늘 보셨던 이 지독하고도 혹독한 물리적 제약들에 의해 그 성장의 한계가 명확하게 그어지게 될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아무리 화려한 유리 외벽을 두는 마철루라도 그 건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는 결국 지하 깊은 곳에 박혀있는 기초공사와 인프라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